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민당은 아직도 60, 70대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자민당 정치는 아직도 한국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젊은 세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특히 지금 젊은 세대가 느끼듯이 한국이 일본보다 위다 느끼는 순간 이 사람들은 수직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보다 위이고 자기보다 능력 있고 힘이 센 사람한테는 갑질을 안 해요. 최근 기시다 정권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일본의 정권이 교체된다면 한일 관계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이제 바뀌면은 좋아질 거냐? 별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지는 듯 했었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과거에 이제 민주당 집권했을 그 당시에 민주당 구성 멤버들을 보면은 야당적인 진보 세력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민당이 워낙 보수적이니까 크게 반발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자민당이 소위 말해서 약간의 군국주의적인 마인드, 거기에서 쭉 이어져 오는 자손들,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반성, 아예 머릿속에 아예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발 심리를 가지고 야당이, 또 야당에는 보면은 한국과의 깊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한일 관계는 이 감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웠어요. 왜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있었는데, 이 세력들이 일본의 주류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힘을 발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구조적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정권에서 내려와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니까,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일 관계가 썩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과거에 자기들이 우월했다는 인식을 아직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내가 그래서 일본의 10대, 20대들의 그 생각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이제 이거를 요걸 또 한번 설명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사회는 수직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힘 있고 능력 있고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압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질서가 그렇게, 일본에서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계급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이게 수직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민주화되어 나오고, 지금도 보세요. 엄청 시끄럽잖아요. 왜? 권위가 잘못할 경우에는 아주 시끄럽게 비판하고 반대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끄럽지만 조금씩 민주화되어 가는 그런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볼 때에 일본의 이 수직 사회에서는 이게 우리가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일본의 장로층은 아직도 이제 자기들이 한국보다 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갑질한다 그래요. 이 갑질을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60, 70대, 지금 자민당은 아직도 60, 70대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자민당 정치는 아직도 한국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내가 계속 얘기해보잖아요. 젊은 세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의 젊은 세대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장년층이 지금 시대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갈라파고스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댓글들을 보면 일본에서 내가 30년 산 사람인데 이 박사님이 견해에 대부분 동조합니다 하면서 한 얘기가, 일본은 초꼰대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자민당 정치가 보수 꼴통, 우리가 늘 얘기하던 거의 그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국은 아직도 자기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한일 관계를 이어져 나가려니까 한국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죠. 한국은 그런 부분은 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보다 강대한 국가들 옆에서 놓고 오랜 동안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남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 일본이 엄청나게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뭐 잘 활용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어나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분들이 많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인데 아직도 우리는 디지털 사회란 말이에요. 그 디지털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면 아날로그 사람은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존경을 할 수 있으며 높게 볼 수 있겠어요? 한국에 지금 내 같은 사람은 일본을 옛날같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일본은 어디 간지 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나는 표현하는데 그런 일본의 모습을 가지고서 장로원층이 여전히 한국에 갑질하려고 하는 건 이건 나 절대 못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가 한일 역전 계속 이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그래서 일본은 망한다 내가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일본은 꼭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는 내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이 훨씬 더 힘이 파워가 세져가지고 일본을 압도할 때에 특히 지금 젊은 세대가 느끼듯이 한국이 일본보다 위다 느끼는 순간 이 사람들은 수직사회를 했잖아요. 자기보다 위이고 자기보다 능력 있고 힘이 센 사람한테는 갑질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힘이 커지면은 이 한일 관계는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여당이 야당으로 바뀌고 그런 차원에서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이 역사 속에서는 한국이 사실은 일본보다 우리가 뭐 선진 문물을 전해줬다 이런 어떤 마인드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오는 부분도 있고 그게 뭐 100% 진실이 아닌지는 일본 사람들은 절대 동의를 안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확실하게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일본은 한국한테 갑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게요. 내가 이 에피소드 하나 할게요. 내가 일본에서 택시 타고 한국에서 택시 탔을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에서는 택시 기사가 정치평론가예요. 정치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같이 말 섞다가 그래도 내가 정치학 박사인데 어쩌고 얘기하면요. 귀담아도 안 들어요.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논문에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쓰시라고 그러고 아주 나를 가르쳐요. 이게 한국의 문화인데 일본은 어떠냐? 택시 기사가요. 내가 개요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입니다 하는 순간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태도가 이렇게 달라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게 사회 전체 분위기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얘기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 내가 하나 할게요. 내가 일본에서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유학할 때도 한 2년을 내가 차를 운전한 적이 있는데 내 차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했어요. 한국 운전면허증 가지고 가서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꿨다고요? 한국은 어때요? 한 바꾸면 5년 주잖아요? 근데 나도 그 5년인 줄 알고 한국에 와 있다가 이제 나왔다가 다시 일본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면서 렌터카를 한 거예요. 렌터카를 하고 이제 동경 시내를 쫙 나가다가 교통수칙이 막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었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는데 딱 세우더니 운전면허증 보자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싹 내밀었죠. 아무 잘못한 게 없으니까. 딱 보더니 운전면허증 기한이 지났는데요. 무면허 운전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일본에서 무면허 운전,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무면허 운전은 상당히 큰 죄목이잖아요. 그럼 뭐 바로 이제 나는 경찰차에 타고 경찰이 내 렌터카를 운전해가지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서를 이제 쓰잖아. 막 쓰다가 한참 쓰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인이 아니네요? 그러는 거예요. 일본어 어디서 배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개요대학에서 법학연구과에서 정치학 공부해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다. 180도 달라져요. 경찰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때까지 내가 무면허 운전자 범죄자잖아요. 그렇게 일이 진행돼 가다가 확 바뀌어가지고 어디다 전화를 딱 했냐니까 렌터카한테 전화한 거예요. 렌터카 회사한테. 당신들 돈 받고 차를 빌려주면서 이것도 확인도 안 하고 차를 빌려주냐. 니들이 나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나쁘지 않은 게 된 거예요. 원천 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 나는 그냥 풀려나왔어요. 그게 내가 개요대학에서 법학연구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한마디로 확 바뀌었어요. 그 모든 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 사회하고 일본 사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 사회는 권위라든가 힘 있거나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대우가 확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네가 잘나서 얼마나 잘났냐.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은. 그 일본은 이 수직 사회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내가 니보다 뛰어나다 하는 순간 갑질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한일 관계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은 항상 한국보다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치권에서 일본 국가는 항상 한국 앞에서 갑질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 얘기하면은 일본에서는요, 잘난 사람이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 사죄하거나 이런 게 그런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일 관계는 한국이 잘나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한일 관계 지금 야당으로 넘어가면 한일 관계 좋아질 것입니까? 뭐 어쩔 것입니까?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래서 한일 역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일본보다 강해져 버리면은 한국은 일본이 옛날에 우리한테 했던 식으로 우리는 갑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힘이 세다고 해서 갑질하고 그런 게 나쁘다는 인식이 확실히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근데 일본 사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한일 역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민당의 기시다 총리가 인기가 없어서 다른 총리로 바뀌면 관계가 좋아질 거냐? 거의 변화가 없을 거고요. 누가 되든. 그 다음에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지리멸렬해가지고.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민당이 잘못해도 정권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 모양인 거예요.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아도 늘 정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어지는데, 특별히 변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일본의 정치, 지금 현재 자민당의 정치 세력이 누가 되든 별로 큰 변화가 없을 거고, 또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야당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주도적으로 뭔가 엄청난 관계를, 한일 관계 나쁜 이유가 뭐예요? 역사 문제 아니에요? 역사 문제를 지난번에 민주당이 잡았을 때도 역사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정권에서 내려왔어요. 왜? 주류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사죄를 하거나 뭔가를 하고 한일 관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이 보수 세력들이 일본의 대부분의 보수적인 마인드, 우경화된 이 국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해결되는 방법은 이 모든, 소위 말하는 장모년층은 내가 볼 때는 가망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한참 아래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죄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지금 현재 10대, 20대, 30대가 주도 세력이 되고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에 한국이 압도적으로 일본보다 강한 강대국이 됐다. 이러면 한일 역사 문제는 저절로 풀릴 거라는 거예요.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경쟁이 안 됐다가 한때는 경쟁이 되다가 지금은 경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웬간한 건 일본한테 다 뺏어와 버렸어요. 반도체 뺏어왔죠. 가전제품들 일본이 옛날에 얼마나 압도적이었습니까? 우리 다 뺏어왔죠. 그 다음에 조선 선박 이것도 옛날에 일본이 제일 강했었는데 우리 다 뺏어왔죠. 그 다음에 일본 문화, 드라마, 영화 이것도 옛날에 일본이다. 그 다음에 지금 망가 있죠. 망가까지도 우리가 지금 웹툰 만화 이게 지금 일본을 잠식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일본을 이제 다 뺏어왔으니까 이제 경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엔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수출에 좀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옛날같이 그 정도는 아니고 옛날에는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할 때는 바로 직격탄을 맞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이 웬간한 수출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에 다 이전해버렸기 때문에 엔저가 된다고 해서 무역이 더 늘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 이미 수출할 만한 기업들은 해외에 다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하고 맞부딪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장애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시너지 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중국 문제 있잖아요. 중국 문제를 한국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일본하고 손잡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 내지는 지렛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 중국이 한국 홀로 다룰 때는 지들 마음대로 막 그 쐈을 때 막 그 난리 정말 무도하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일이 손잡고 대응할 때 그렇게 하고 대응을 못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하나의 견제 세력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대응한다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한일 관계 좋으면은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하나의 힘이 된다. 그렇게 먼저 보는 거죠.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북한 문제는 좀 다르겠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동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독도 문제라든가 나오면은 이 북한하고 한국이 한편이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한일 관계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다룬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다. 중국 문제는 명확히 한국과 일본이 손잡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가 좋아져서 중국을 견제하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은 확실히 원하죠. 미국은 그렇게 확실히 원하는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면이 있나 하니까 과거의 한미일 공조는 대륙 공산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반공의 마인드로 한미일 공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공조라 할 것도 없어요. 미국이 앞에서 막아주면은 일본과 한국이 따라가는 건데, 근데 그 당시 일본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우리는 거의 밑에, 일본 밑에 부역하는 정도의 이런 그 위계가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런 위치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과거의 한미일 공조를 일본은 그대로 인식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 부분이 지금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한미일 공조 내에서도 동등하게 대해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옛날에 일본을 항상 그냥 우리 동생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한국은 그건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심리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의 한미일 공조하고 현재 한미일 공조는 성격이 달라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하고 두 번째 이제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마음 편하게 이제 대화를 했는데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요. 또 그때는 또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와가지고 오늘의 이 많은 얘기들이 다 근거가 있게 내가 얘기한 거다. 제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쏟아내면은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일본을 조금 이렇게 현재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들은요. 대부분의 자료들이 일본의 고명한 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이 쓰는 글을 보고서 제가 다 엮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를 비난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은 그 일본의 연구자들, 분석가들이 쓰는 글을 그 댓글에 무슨 소리 하냐고 좀 댓글 다시고 저한테는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역전 TV도 찾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엄청 감사하겠습니다.